자, 오늘은 중화 적정곡선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자, 교과서에는 적정곡선이 먼저 나오는데 뒤쪽 얘기를 먼저 끌어서 이 내용을 설명한 후에 곡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살짝 뒤바뀌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염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산이라는 친구가 있으면 HA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염기 BOH라고 잡아줄 수가 있겠죠. 그럼 얘가 이제 반응을 했을 때 H2 그리고 BA라고 하는 친구가 만들어지는데, 염기의 양이온과 산의 음이온이 만나는 요런 친구들을 우리가 염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염이라고 하는 친구가요, 여기에서만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속과 산이 반응한다고 치면 마그네슘이라는 금속이 있다라고 하고요. 얘를 염산과 반응을 시키면 EHCl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MgCl2라는 친구가 만들어질 건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염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만 인지하시면 되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산염기의 반응이니까 요걸 잡아주면 되겠죠. 자, 이제 계속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짝산과 짝염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앞 영상에서 다뤘습니다. HA라고 하는 친구가 얘한테 H 플러스를 넘겨줄 거니까 이 친구가 산이고 이 친구가 염기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역반응의 경우에는 H 플러스가 이렇게 넘어갈 거니까 너가 산이고 너가 염기구나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요때 산이 H 플러스를 받고 난 이후에 역반응의 염기가 되는 것이고, 얘는 H 플러스를 받고 난 이후에 역반응의 산이 된다. 그래서 요 관계를 우리는 짝산 짝염기와 짝산이라고 표현을 해서 짝관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알고 싶은 건 뭐냐면 HA의 이온화 상수가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친구의 짝염기의 이온화 상수도 알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갈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 염기가 물과 반응을 하는 상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A-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요. H2와 반응을 할 건데 얘가 얘한테 H 플러스를 넘겨줄 거니까 염기가 됐고요. 그리고 얘는 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얘는 역반응에서는 이렇게 넘어갈 거니까요. 얘가 산이고 얘가 염기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서 얘네들도 짝관계다라는 걸 만들어줄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는 KB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요. 이 친구의 KB가 얼마일까? 이게 궁금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KA를 구하고 KB를 구하는 식을 한번 만들어 보면요. 산 HA 여기 넣어주고요. H2는 순수한 용매니까 무시하고 A- 들어갈 것이고 H3O 플러스인데 귀찮으니까 그냥 H 플러스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KA를 정리할 수가 있고요. KB라고 하는 건 A- 들어갈 거고 물 무시하고요. HA라는 산 들어갈 거고 그리고 OH-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부터 이 짝산 짝염기에서만 성립을 하는 건데요. 얘네 둘을 한번 곱해보자 라는 거예요. KA에다가 짝염기의 KB를 곱한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 HA가 들어갈 거고 A-, H 플러스, 사실 이 전개 과정은 기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결론만 알고 계시면 돼요. A- 그리고 HA, OH-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겹치는 것들을 지워보자라는 겁니다. 요거 이제 지워질 거고요. 요거 지워지겠죠. 그럼 남는 게 뭐다? H3O 플러스의 농도와 OH-의 농도의 곱이 되겠다. 근데 이게 뭐냐? KW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A-에 KB를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친구가 짝염기라는 것만 확인을 하신 다음에 KB는 둘의 곱이 KW가 되니까 KA, KW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하겠구나. 그래서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25도씨니까요. 10의 14제곱, 10의 4제곱이 되어서 얘가 10의 10제곱이 만들어지겠네 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해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때요? 별거 아니죠?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HA의 이온화 상수가 10의 4제곱이야. 그러면 짝염기의 KB를 어떻게 구할까? 마이너스 14제곱을 그냥 나눠버리면 이제 끝이다.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굉장히 쉽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이 친구가 강산이었어요. 그리고 얘가 강염기였다라고 하면 이 친구는 짝으로 넘어갔을 때 이 반대로 10의 14제곱에서 나눠버리는 값이 되기 때문에 얘는 약염기와 약산 관계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친구가 만약에 약이었다라고 하면 짝은 강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내가 약이면 너는 강이고 내가 강이면 너는 약인 관계가 성립을 하겠구나 라는 거를 확인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내용을 조금만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짝산짝염기의 상대적 세기를 물어봤는데 여기에 이 친구가 얘한테 H 플러스를 줄 거니까 산이죠. 얘는 염기입니다. 이렇게 받아올 거니까. 근데 이 짝은 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H2CO3와 NH4 플러스 중에 누가 더 강한가? 라는 게 궁금하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친구는 KA가 마이너스 7제곱이니까 상당히 뭐 약하죠. 얘는 약일 겁니다. 자, 그리고 얘도 마이너스 5제곱이니까 약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강산이라고 부를 수가 있지 않겠냐? 내가 약이니까 너는 강이잖아. 근데 이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으로 약, 상대적으로 강. 약간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 친구와 이 친구를 이 상태에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요 놈의 KA를 구해내서 비교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얘는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이 KB니까 분모로 깔아주고요. KW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을 이렇게 분자에 올려준다라고 하면 요것만 대충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10의 마이너스 9제곱이 나오겠죠? 그럼 1.8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제곱인데 요 친구와 요 친구를 봤을 때 누가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얘가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H2CO3가 NH4 플러스보다는 강한 산이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가수분해라는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자, 먼저 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겁니다. 염이 물과 반응해서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를 생성하는 반응을 우리가 가수분해라고 불러요. 자, 염에는 중성염, 산성염, 염기성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기 자체에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가 포함하지 않는 염을 우리가 중성염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H 플러스가 들어있는 염, NaHCO3, KHSO4 뭐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을 산성염, OH 마이너스가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염기성염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이제 언제 쓰는 거냐? 강산 강염기에서 보통 쓰이게 되는데요. 자, 중성염을 봅시다. 자, 중성염, 중성이라고 돼 있죠. NaCl이라고 하는 염이 이온을 하게 되면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그냥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액성도 중성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산성염이 들어있는 상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NaHSO4 같은 경우에는 누구와 누가 만난 거야? H2SO4라고 하는 황산과 NaOH라고 하는 강염기가 만난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H 플러스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온화를 했을 때 Na 플러스 SO4 2-가 나오는데 H 플러스가 또 튀어나오더라. 그러니까 액성은 산성을 띠지 않을까?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염기성염이라고 하면은 CaOH2라는 친구와 HCl이 만난 요런 염이 만들어지겠죠. 얘가 이온화를 했을 때 OH-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얘는 염기성을 띠겠구나. 그래서 염에 H 플러스가 있냐 없냐, OH-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액성을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이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요쪽입니다. 자, 강산과 약염기로 만들어진 염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NH4Cl이라는 친구는 NH3라는 암모니아와 HCl이라는 강산이 만난 거죠. 약염기와 강산이 만나서 만들어진 염입니다. 그럼 이 친구의 액성은 뭘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강산과 약염기가 만났다. 그러면 산이 강이잖아요. 그러면 액성은 산성일 거야. 그럼 반대로 약산과 강염기가 만났다라고 하면 염기가 강이죠. 염기성일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액성을 강한 쪽이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가수분해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NH4Cl이라는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 NH4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만들어질 거죠. 그런데 이 친구는 HCl에서 나온 거고 얘는 NH3에서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강산의 음이온이기 때문에 이제 끝나버린 거야. 근데 요 놈이 약염기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럼 NH4 플러스라는 친구가 아주 일부예요. 다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일부가 물과 반응해서 NH3로 돌아가 버립니다. Cl-는 강산이니까 그럴 일이 없죠. 이온화도가 워낙 크니까요. 그럼 여기에서 H3O 플러스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요거를 액성을 따라가는 건 이 강을 따라가서 액성은 산성이야 라고 잡아주면 되는 건데 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건 약염기의 가수분해에 의한 것이구나 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상황도 한번 볼게요. 약산과 강염기가 만났습니다. 그럼 액성은 뭐냐? 강한 쪽이 염기니까 액성은 염기성일 거야. 결론은 이건데 이걸 만들어낸 건 누구다? 약산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아세트산과 NaOH가 만나서 만들어진 염이 있네요. 그럼 요 놈은 문제가 없는 것이고 요 놈이 문제인 건데 CH3CO- 라고 하는 친구가 일부가 H2O를 만나서 아세트산으로 돌아가 버리면서 OH-를 내놓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염기성을 띠겠구나 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강산과 약염기가 만났어요. 그럼 액성은 뭐냐? 산성이다. 그걸 누가 만들었냐? 약염기의 가수분해다 라는 거고요. 자, 약산과 강염기가 만났어요. 그럼 액성은 뭐냐? 염기성이다. 그걸 만들어내는 건 뭐냐? 약산의 가수분해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죠. 자, 만약에 약산과 약염기가 만나면 50% 100% 아니야. 그래서 그냥 대부분 중성이야.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